for, to, about. 여러분 이런 전치사들 정말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아니 사실 이거 무슨 뜻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죠? 그거 저도 그랬는데요. 전 수년 전에 진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전치사 강의는 한국어부터 영어까지 싹 다 찾아서 봤었는데요. 아, 이 전치사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머리로는 잠시 알겠는데 이거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던 제가 지난 10년간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전치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저희 학생들도 극찬하는 그 이해 방식을 오늘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크릿 영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하는 이 전치사 묶음 with, for, about, of.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함께 학습해봐요. 자, 우리가 이 전치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뭐였죠? 첫 번째, 그냥 한국어와 전치사를 1대1로 번역해서 외워버린다. 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with는 뭐뭐와 함께, for는 뭐뭐에게, about은 뭐뭐에 관해서. 자, 문제점 뭐죠? 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인데 이거를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외워버렸다는 거죠. 어순과 구조 자체가 다른데 이걸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외워버린다? 장문이야 가능하겠지만 이거 실제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깝죠? 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쓱 지나가 버리는 성격의 것이어서 그래요. 난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이 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면 난 I, 너와 you, 함께는 with, 이 길은 this road, 걷다는 walk이니까 Are you with this road walk? 아, 이 순서가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생각하고서 문장을 조립하려는 순간 말할 기회 끝나버렸죠. 상대방이 후루룩 하고 말해서 지나가 버리는 듣기는 훨씬 더 심하겠죠. 이 방법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자, 두 번째 전치사를 이해하는 방법, 각각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외워버린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조금은 더 발전한 방법인데요. 이 전치사라는 것이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의 고유의 뉘앙스, 이것을 외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with는 단순히 뭐뭐와 함께 라는 뜻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with는 무언가가 어디에 붙어있는 그런 뉘앙스구나. 아,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하다 라는 뜻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본질적인 뉘앙스를 먼저 익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for는 단순히 뭐를 위하여가 아니라 교환의 이미지, 무언가를 대가로서 교환하는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I will wait for you. 난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릴 거야 라는 뉘앙스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이 한동안 제가 꽂혀서 열심히 하던 방법인데요.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외웠던 거를 까먹지도 않고요. 이해가 안 되던 문장들도 해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는 모든 전치사를 이미지화시켜서 정리해 두기도 했죠. 아, 이런 전치사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나오는 거구나. 좋았어. 드디어 알았어. 뭔가 영어의 본질을 꿰뚫는 느낌이랄까? 해석도 잘 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인과 대화만 하려고 하면 I will buy this to you. I will buy this for you. 였던가? I discussed about it. 였나? 아니면 I discussed of it. 였나?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언어라는 것은 ambiguity, 모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가능할 때도 있고 사용하면 어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치사에 관련한 책을 모조리 다 읽어보고 강의들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치사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을 못했던 것이었죠. 결국에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과 케이스들이 언어에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모조리 암기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치사의 본질적인 뉘앙스들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이것들이 쓰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소리내어서 익숙해질 때까지 말해보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I'll buy this to you 가 왜 안 되는지는 애초에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면 설명할 수야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I'll buy this to you 같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 I'll buy this for you 같은
올바른 문장들만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아주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전치사의 쓰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전치사들의 간단한 뉘앙스를 알아보고요. 내 것이 되도록 반복 발화 연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전치사 with부터 같이 볼까요? 앞서 짧게 얘기했던 것처럼 with는 그 자체로 어딘가에 붙어있는 함께하는 뉘앙스를 가져요. I shared my lunch with my younger brother. I shared my lunch with my younger brother. 난 내 점심을 쉐어했어. 내 남동생과 점심을 나눴다는 거죠. with, 남동생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뉘앙스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I saw a guy with a hat. I saw a guy with a hat. 나는 보았어. I saw a guy. 한 남자를, 모자 쓴 남자를. I saw a guy with a hat. I saw a guy with a hat. 모자가 지금 이 남자한테 붙어서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with,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뉘앙스 떠올려주면 좋겠죠. I saw a guy with a hat. 따라 해볼까요? I saw a guy with a hat. I saw a guy with a hat. I saw a guy with a hat. 좋습니다. 자, 그러면 for는 어떤가요? for는 두 대상 사이의 교환 관계를 나타내는 뉘앙스로 이해하면 돼요. 너희들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니? 어떤 게 핵심이죠? 어떤 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영어식 어순으로 누가 뭐 한 거죠? 너희들 기다리고 있니? 이거죠. 너희들은 you guys 정도로 말해볼 수 있는데요. you guys. 사람들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안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도 you guys 라고 친근하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Are you guys waiting? 지금 무엇을 대가로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콘서트죠. The concert. 너희들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니?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너희들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따라해볼까요?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질문형이니까 말꼬리 조금 올려주시면 좋은 겁니다.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concert? 좋습니다. 자, about도 볼까요? about은 굳이 한국어로 해석하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about이 주는 미묘한 뉘앙스는 그 대상 근처에, 주변에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This book is about animals. This book is about animals. 이 책은 동물들에 관한 것이야. 이 책의 초점이 동물 근처에 가 있는 것이죠. 동물 주변에 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해 정도로 해석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에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어. There are about 5 people in the room. There are about 5 people in the room. About 5 people. About. 정확히 5명, exactly 5 people이 아니라 5명 근처, 5명 주변 그 정도. About 5 people. 그 근처 5명이라는 사람 그 언저리라는 것이죠. 정확히 5명이 아니라요. 시간도 똑같아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It's about 5:30. It's about 5:30. Exactly 5:30. 정확히 5시 30분이라는 게 아니라 about 5:30. 그 근처라는 것이죠. 이 about의 뉘앙스 조금씩 감이 잡히시나요? 자, 다음 of는 뭐뭐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전체의 일부다 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of, 이 대상이 전체의 일부다. This is one of the many reasons. This is one of the many reasons. 이게 많은 이유들 중 하나야. This is one. 이게 하나야. Of th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야. 전체의 일부야. 뒤에 오는 대상 th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 중 하나야. One of the many reasons. 마찬가지로 Today is the 1st of October. Today is the 1st of October. 오늘은 10월의 1일이야. October.
10월이라는 전체에 the first of October. 10월이라는 전체 중에 1일이야. The first of October.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전치사의 대략적인 뉘앙스를 한번 이해를 해두면요. 그 다음부터 문장들을 소리내어서 연습할 때 이 뉘앙스를 느끼면서 연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이제는 일상 문장들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나 그녀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 자, 이 문장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의 어순 따라서 이 문장에서 핵심, 결론이 뭐죠? 내가 뭐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뭐뭐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는 talk about. talk about. 과거형이니까 talked about 이 되는 거죠. talked about. 내가 무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것이니까 I talked about.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 그녀와 함께, 누구와 함께? With her. With her.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with her.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녀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with her.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with her. I talked about Korean culture with her.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with는 뭐뭐와 함께니까 about은 뭐뭐의 주변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들의 뉘앙스는요, 그냥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핵심 먼저 말하고 부가 정보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해주는 영어의 어순 속에서 소리내어서 이 전치사들을 말해보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기억해 주면서요. 자, 다음도 볼까요? I am saving money for summer vacation. I am saving money for summer vacation. 나는 saving,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저축하고 있는 중이야. For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모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I am saving money. 난 저축하고 있어. For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위해서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자, 이거 따라해볼까요? 뉘앙스를 느껴보는 겁니다. I am saving money for summer vacation. I am saving money for summer vacation. I'm saving money for summer vacation.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 나의 그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My first impression. 나의 첫인상. My first impression. 그런데 나의 그의 첫인상이죠. 그의 첫인상이니까 첫인상은 그라는 사람 전체의 부분이죠. 따라서 My first impression of him 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의 첫인상이 was not very good. wasn't very good.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이거 따라해볼까요? My first impression of him wasn't very good. My first impression of him wasn't very good. My first impression of him wasn't very good. 좋습니다. 이거 지금 of는 전체의 일부, 그라는 전체의 일부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first impression of him, 그라는 사람의 첫인상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긴 문장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나 제니와 K-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자, 길다고 당황할 필요 없이 이 문장에서 핵심을 먼저 말해볼까요? 누가 뭐를 한 거죠? 내가 대화를 갖고 있었던 거죠. 대화를 갖다는 have a conversation. 이거 한 단어처럼 입에 그냥 붙여주세요. have a conversation. have a conversation. 나는 대화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 뭐뭐 하고 있는 상태다. I was having a conversation. I was having a conversation. 난 대화를 갖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K-팝에 대한 대화죠. 뭐뭐에 관한 대화죠. 어디 주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K-팝에 대해서. About K-pop. I was having a conversation about K-pop. 나는 K-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누구와 함께? 제니와 함께.
with Jenny. with Jenny. 난 제니와 K-팝에 대해서 대화를 갖고 있었어. I was having a conversation about K-pop with Jenny. I was having a conversation about K-pop with Jenny. I was having a conversation about K-pop with Jenny.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문장들을 반복 발화해 주는 것으로 영어에 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틀린 문장은 쌤 이건 왜 안 돼요?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어색한 거구나 하는 감이 자동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사고의 과정을 줄이고 보다 즉흥적인 발화가 차차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위 카드를 누르셔서요. 반복 발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해 가능한 수준의 엄선된 일상 회화 문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전치사의 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오늘도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